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오늘은 여러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민 32를 사용할 것이고요. 이지민 32에서도 GDI 플러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이미지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 자체는 한 개인데 이 이미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죠. 물론 이 이미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개의 이미지로 한 개의 이미지 파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보시는 파일은 이지민 32에서 GDI 플러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제가 이전 강좌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코드를 보시고 싶으시면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이지민 32 다운로드에 가셔서 공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실습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뭐 직접 수동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제가 첨부해 놓은 파일을 받으셔도 되는데 받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코드, 단순 GDI 플러스 코드, 여기에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GDI 플러스 코드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프로젝트를 제가 받든지 아니면 동영상 강좌로 설명한 걸 보고 만드신 다음에 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코드를 사용한 게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동영상 강좌를 다 봤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주변 30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 강좌를 보시기 전에 여기 도움말에 있는 동영상 강좌에 보시면요. 여기 이지민 32 입문자를 위한 강의 목차라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민 32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하나하나 기능을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강좌를 먼저 보시고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는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다 봤다는 전제하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보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이미지를 로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요 사용할 temp.png 이 파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작업 파일 그 프로젝트의 워킹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파일은 제가 따로 이제 그 첨부 파일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 파일 받아서 이렇게 temp.png라고 자기가 작업하는 그 프로젝트 경로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지를 읽고 싶으시면 모든 주소를 다 받을 수 있는 보이드 포인트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로드 이미지 DC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GDI 플러스 엔진을 이용해서 지정한 이미지 파일을 읽는 함수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가 GDI 플러스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 값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가 자기가 사용할 이미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대문자 A를 적게 되는데 이거 왜 적었냐면요. temp.png가 유니코드 문자일이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지민 32는 아스키 기반 문자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GDI 플러스 함수들은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L을 붙여서 뒤에 있는 문자는 유니코드야 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에서 설정해서 유니코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한다고 해서 유니코드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아스키로 쓰겠다고 해도 유니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지정할 때 대문자 L을 이렇게 써주시면 유니코드로 문자를 지정해서 temp.png 파일을 읽어서 그 주소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temp.png 파일을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다른 거 하기 전에 저 읽은 게 내부적으로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메모리가 이제 이미지 정보가 구성된 거기 때문에 다른 작업하기 전에 지워주는 코드부터 먼저 넣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delete image dcp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거 써서 변수명이 너무 짧네요, 그죠? p image라고 적게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인자가 요거 넘겨줘야 돼요. DCP 객체니까 요걸 이용해서 지워 달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정보를 이제 읽고 해제하는 게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출력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raw DCP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이 예제를 설명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함수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는 똑같이 첫 번째는 이제 DCP 객체 주소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출력할 이미지 주소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표는 이제 어떤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5,5 위치에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5,5 위치에 읽은 이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로 쭉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출력했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보다 이미지가 더 크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GDI 플러스 함수의 특성인데 이미지 파일에 따라서 조금 크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GDI 플러스 함수를 제가 내부적으로 호출하는데 폭과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임의로 이제 출력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좀 크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크기로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파일의 크기가 594에 518입니다. 594에 518.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인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얼마 했죠? 594에 594에 518 518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요, 요 크기로 출력해져요. 그러니까 요거 인자를 안 적으시면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해진 대로 그냥 크기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요렇게 적어주시면 요 크기로 딱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크기의 폭과 크기를 지정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예, 요렇게 사이즈가 맞게 나오죠. 아까 크기랑 비교해 보면, 그죠? 여기서 흰색으로 나왔는데 이게 투명으로 알파 값이 적용된, 그러니까 투명화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 출력될 때는 배경이 흰색으로 나오지 않고 다 투명 처리돼서 캐릭터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뭐예요? 이 크기를 내가 지정할 수도 있고 원본 사이즈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작은 사이즈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5, 0.5 이렇게 하면 나누기 2를 해버릴까요? 절반의 크기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폭도 절반, 높이도 절반 이렇게 하면 출력할 때 이렇게 작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게 하는 것도 해볼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그죠? 2배 크기로 커지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그냥 좌표만 지정하게 되면 그 위치에 가서 알아서 이미지를 알아서 출력해 달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크기를 지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출력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배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00에 100이라면 아예 고정 사이즈로 자기가 원하는 고정 사이즈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림이 원본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 더 좋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 원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판을 띄워서 크기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속성창을 보고 이제 크기를 얻는다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원본 이 이미지가 크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읽어드렸으면 이미지 크기를 알아내는 함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width를 cx라고 적을게요. count of x로 약자로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get width dcp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읽은 이미지가 p 이미지 이렇게 적으시면 읽은 이미지의 폭을 얻는 함수입니다. width 그 다음에는 height 값도 읽을 수 있으니까 cy를 height 값을 이제 보통 cy라고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를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높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정 사이즈로 쓸 때는 자기가 이제 크기를 알아보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매번 찾고 그러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함수를 써서 크기를 얻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동일하게 자기 원본 사이즈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을 뭐 나누기 하든 곱하기 하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일정 배율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1.5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우에 뭐 1.5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하면 타입이 더블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고가 뜰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트 캐스팅 하셔서, 그죠? 이렇게 형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꼭 뭐 정수 배수로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사이즈가 이렇게 되겠네요. 크기가, 그죠? 그러니까 1.5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5로 나눈 거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요거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원본 사이즈로 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둘 다 이렇게 남겨둘게요. 이 코드는 제 블로그에, 블로그나 그 이지민 32 카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저렇게 그림 한 개를 온전하게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려면 요 그림 중에서 요 그림 한 개만 출력하게 해야 의미가 있겠죠? 저거 그림을. 그러면 요 어디까지 요거 안에 있는 요거 한 개를 어떻게 출력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요건 잠깐 주석 처리를 할게요. 요 draw DCP 함수를 쓰실 때 여기 지금 요렇게 쓰면 5,5 위치에 이 CX, CY 이렇게 해가지고 폭과 높이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출력하는 건데, 그 뒤에 인자에다가 저 이미지 안에 있는 특정 이미지 한 개만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도 사각형 좌표값을 주면 돼요. 시작점과 폭과 높이를. 그 예를 들어서 저 원본 이미지 안에 있는 0,0 위치에서 저 그림 한 개 크기가 대충 뭐 어떤 사이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이즈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체크했기 때문에 99,74 크기만큼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0,0에서 99,74 안에 있는 걸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요거 그림을 확대했을 때 제가 사각형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0,0에서 얼마죠? 99,74 99,74 요렇게 되겠네요. 요만큼을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서. 그러니까 0,0에서 99,74까지 출력하겠다는 거, 요만큼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남으면 안 되겠죠. 원본이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원본에서 출력하는데, 주석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출력하는데 원본 이미지의 0,0에서 폭 99, 높이 74에 해당하는 영역만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원본 이미지의 0,0에서 폭 99, 높이 74의 영역만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걸로 하면 안 되겠죠. 요 크기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 전체 다 출력하라고 하면 커질 테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개만 나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죠. 나오고, 이거 만약에 더 크게 출력하고 싶다. 제 다리가 잘린 것 같은데, 원래 다리가 없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림이 좀 확인을 애매하잖아요. 그럼 내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곱하기 뭐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애가 확대돼서 출력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개만 이렇게 딱 출력하려면 요 뒤에 이제 인자 보통 이제 2개를 쓰거나 4개를 쓰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뒤에 그 뒤쪽에다가 4개를 더 추가하면 그 이미지 파일에서 내가 특정 영역만 찾아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크니까 2배 사이즈를 잠깐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럼 두 번째 애를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애보다 지금 얘를 출력했죠, 0,0에서.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한 요걸 출력하고 싶다. 좀 뭔가 달라. 얘를 출력해 볼까요? 머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얘 할까요? 얘를 출력 한번 해볼게요.
요걸 출력할게요. 왜냐면 좌표가 또 이 같아서 요거 출력하고 싶으면 X축으로는 한 칸, Y축으로는 두 칸 내려온 위치에 A가 얘잖아요. 그죠? 그 얘를 출력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출력할 때 X축으로는 여기다가 99에 곱하기 1 한 위치, 여기는 74에 곱하기 3한 위치.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칸수가 처음에 00 나온 건 결국은 99 곱하기 0, 74 곱하기 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99 곱하기 0, 여기는 74 곱하기 0이었으니까 결국은 00이라고 쓴 거고요. 내가 다른 거 여기 있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요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X축으로는 한 칸 간 거, X축으로는 한 칸 간 거죠. 그리고 Y축으로는 두 칸 내려온 거니까 99에다 곱하기 1하고 74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여기 0, 1, 2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옵니다. 얘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위치가 좀 같으면 같은데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출력 위치가 같잖아요, 둘이. 그러면 이제 한 205 정도로 옆으로 좀 밀어볼게요. 200 정도로 밀어볼게요. 얘가 폭이 99라 곱하기 하면 거의 200이거든요. 그러면 210 정도로 밀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왜 동그라미지? 잠깐만요. 1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제가 곱하기 3을 해버렸네요. 설명하고 다르겠네. 그럼 얘가 아니라 얘네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얘가 나왔죠. 얘로 합시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볼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보면 이미지랑 비교해 보면 그죠? 얘가 나온 겁니다. 그죠? X축으로는 한 칸, Y축으로는 두 칸 이렇게 내려온 위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미지 파일 한 개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만 딱 뽑아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저렇게 그림을 보고 얘가 지금 폭이 99고 높이가 74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림 그린 사람이 원래 알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받았는데 혹시 딴 사람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와서 그림판에서 막 열심히 이제 잘라가지고 요만큼의 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 내가 이제 저 칸이 하나가 99에 74라는 걸 알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코드 하나만 작성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여기다가 그림을 원본 사이즈로 출력해요. X 이제 좌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0,0에다가 출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그림이 쭉 0,0부터 해서 쭉 그림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폭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폼을 하나 쓰는 거예요. 반복문 써서 int x는 1부터 0부터 할 필요 없죠. 0은 맨 끝이니까 선 꺼도 0 위치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x는 1부터 그림이 몇 개냐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여기 맨 끝에도 또 출력 안 해도 돼요. 여기 선까지 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양쪽 선을 끌 필요 없으니까 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만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x는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하고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선을 이제 그리는 함수가 드로우 라인 DC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GDI 플러스 함수들이 대부분 다 시작점과 폭과 높이 개념을 쓰는데 라인만 예외적으로 시작점, 끝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이제 주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GDI 플러스로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이제 X가 이제 X축으로 5칸 쓴다는 건 사실 선으로 보면 세로줄을 걷는 겁니다. 그죠? 선으로 보면 이렇게 세로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y가 0부터 해서 자기 높이만큼 그죠? 이렇게 돌면서 쭉 반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x가 몇 칸인지 잘 모르니까 몇 칸경인지 잘 모르죠. 그러면 x 곱하기 변수가 지금 x잖아요. 그죠? x 곱하기 얼마인지 모르면 대충 90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놓고 y는 0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1한 위치에다가 또 90 곱하기 90. 아니죠. 지금 선을 그어야 되니까 x 위치는 같아야 되네요.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이렇게 하고 y는 cy, 그죠? 높이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cy 구해놨으니까 0부터 cy까지 선을 그리는데 x는 계속 이제 1, 2, 3, 4, 5까지 증가하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을 기본적으로 하면 검은색 나오니까 RGB 24에서 색깔도 그냥 바로 줄게요. 색깔은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줄게요. 255, 0. 자, 그러면 5개의 수직선을 노란색으로 그린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는 제대로 나오는데 손 이렇게 튀어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애들이 잘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90을 썼는데 90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넉넉해야 된다라는 거죠. 뒤로 가면서 선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95 정도로 바꿔볼까요? 지금 뭐 99를 아는데 모른다는 가정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뭐 이제 여기 맞는데 이제 뒤로 가면 다시 좁아지죠. 그죠? 이 말 이것도 팔 나갔잖아요. 이런 말 보면 이것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으로 바꿔보면, 근데 이것도 몇 번 해보면 그냥 숫자 바로 찾아요. 100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거의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머리가 잘렸죠. 지금 머리가 여기 머리가 이렇게 선에 물렸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더 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줄여보면, 예, 이제 머리 안 자르고 잘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99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이유로 x도 할 수 있겠죠. x는 줄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y죠. 6줄이 필요합니다. 그럼 y는 1부터 시작해서 y가 5보다 작을 때까지 y 플러스 하면서 작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y는 x 좀 수평선을 그려야 되니까 x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cx까지. y는 곱하기 이제 얼마인지 궁금하죠. 아까 제가 74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충 70 정도로 할게요.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것도 노란색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x 이제 폭만큼이죠. 0부터 시작해서 cx까지 선을 그리는 거고요. 그죠? 그 y축은 같죠. 좀 값이. 그죠? 이렇게 해서 70의 배수로 y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6개의 5가 아니라 6이죠. 6개의 수직선을 수평선이죠. 이거는 수평선을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평선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밑으로 갈수록 애가 잘리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뭔가 70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죠. 잘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더 큰 값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75로 한번 줘볼까요? 75로 주면 네, 되는데 이제 애가 머리가 이렇게 잘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크다. 그럼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4 이렇게 해서 주시면 네, 다 잘 맞게 들어갈 거예요. 잘 맞게 들어갔으면 이제 99에 74가 조각 이미지 한 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 99에 74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코드 예제 코드에서 아까 반영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출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선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림에 따라서는 저렇게 이쁘게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이미지는 너무 이쁘게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이 딱 크기를 맞춰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크기 그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림판에 띄어서 수작업으로 하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더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보신 분이면 요 코드 지금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작업하기도 더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림 그리기나 여러 가지 그림 안에 그림으로 된 한 개의 그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한 개의 그림, 요걸 다루는 법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쓰는 것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습하고 가지고 노셔서 이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서 내가 나 요 이미지를 출력하고 싶어. 요 이미지를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바로 딱 출력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제 제가 진행하는 다양한 그 예제들에서 좀 더 편하게 실습을 이해를 하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 예제로 충분히 실습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